당사자인 마마걸이나 마마보이들은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어. 왜냐면은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갈등도 없었어요. 배우자가 마치 갈등 유발자가 되는 거죠.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됐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마마보이 마마걸은 못 참지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PD들은 본인이 마마보이라고 생각해요? 왜? 왜 아니야? 왜 아니야? 근데 항상 마마보이, 마마걸, 파파걸 이런 거는 이혼 사유의 단골 주제죠. 상담을 오시는 분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좀 양상이 다르다? 내가 우리 남편이 마마보이라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부인이 너무 마마걸이라서 파파걸이라서 못 살겠다라고 얘기들 하시는 분 들어보면은요, 조금 상황들이 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은 마마보이가 문제된 집안에서는요, 그걸로 인한 갈등들이요, 은연중에 조용히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마마걸이나 파파걸이 문제되는 집안에서는 그런 갈등들이나 일들이 되게 조직적으로 일어난다? 무슨 말일까요? 당사자인 마마걸이나 마마보이들은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어. 왜냐면은 연때까지 자기가 30평생, 40평생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갈등도 없었어요. 근데 제3자인 배우자가 끼어들게 되면서 배우자가 마치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갈등 유발자가 되는 거죠.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마마보이가 문제되는 집안에서는 조용히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보통 변호사님 내가 카톡을 봤는데 그러면서 시가의 단체 카톡이 있었는데 거기서 본인 욕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시가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다거나 되게 큰 선물을 빵빵 사줬다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금전적인 거나 금액적인 부분을 넘어서 그 배우자가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랑 전혀 상의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속을 상해하시는 거거든요. 마마보이 집안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엄마들이 홀어머니이시거나 엄마가 아빠의 애정 없이 힘들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 특히 아들한테 집착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들 어떻게 생각해? 아들은요, 우리 엄마 불쌍해. 이거야. 대전제야. 그리고 내 돈 갖고 내가 우리 엄마 거 선물 사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머니 입장에서도 내 아들이 내 돈 갖고 나한테 효도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갈등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신혼 초에 문제가 돼서 아 그래 너가 속상했겠구나 내가 결혼은 처음이라 몰랐네 라고 하면서 우리 너한테 반드시 상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개선될 수 있어. 근데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돈 갖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은 그건 싹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 그건 초장에 내가 끝냈어야 돼. 그래서 은밀하게 그렇게 효도를 가장한 마마보이 짓들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효자랑 살지 말라는데 효자랑 마마보이랑 아예 다른 거예요. 그쵸? 제 생각이 되게 많은가 봐. 자기가 그럴 거면 나 그런 거 같아. 그치? 나 그런 거 같아. 너 나중에 결혼해서 문제 생긴다. 지금이야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쓰는 거 괜찮은데 그게 결혼 이후에도 그렇게 지속되면은 그게 어떻게 생각해? 괜찮아? 이게 정확하게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요, 부인과 어머니와의 뭔가 갈등 상황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요, 마마보이들은 엄마를 선택해요. 그게 뭐냐면은 정서적인 독립이 전혀 안 된 거거든요. 결혼하고서도 원래 자기가 가정을 차려서 본인이 그 새로운 가정의 구성원이 거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원가정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서 허우적대는 거야.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마마걸 집안 더 심각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 되게 조직적으로 이런다. 뭐냐면은 마마걸 집안에서 엄마가 되게 센 사람이 있어. 처가는 되게 강해, 막 강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와이프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 신혼집을 또 처가 근처에 였잖아. 아 애기 나면 우리 엄마가 같이 도와줘야 되니까. 그랬더니 아 그렇지 그러면서 처가 옆집을 구했어요. 근데 이제 신혼 때 일주일에 2-3번 정도 처가에 가가지고 식사를 같이 해요. 힘들죠 되게. 야 우리 엄마가 밥 해주는데 네가 뭐가 힘들어 와서 얻어먹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싫어, 나는 퇴근해서 편하게 쉬고 싶어, 굳이 막 오래. 그래서 했는데 아기를 낳았어. 근데 어느 날부터 집에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자기 부인이랑 아기가 다 처가에 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생활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양육과 교육에 대해서 다 본인들의 주도하에 막 하려고 그래요.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되게 소외되죠, 남편이. 이게 조직적으로 나타나는 마마걸 집안의 특징이거든요. 그랬는데 마마보이 마마걸들이 이제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부부들의 싸움이 있을 때 시가나 처가에 개입이 있겠죠. 그런데 개입이 있기 전에 마마걸 마마보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싸움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스피커폰 켜가지고 자기네 집에 전화해요. 자기네들 싸우는 거 소리를 다 들려줘.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득달같이 부모들이 달려오죠. 시가에서도 오고 처가에서도 오고 막 아파트 막 시끌벅적해 싸움에. 근데 그 사람들이요, 왜 이혼이 쉽게 되냐면요, 싸우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자기는 엄마 아빠한테 쳐다보면서 이러죠. 엄마 나 어떡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결정을 해주죠. 이혼해. 이혼도 부모가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가 없이 결혼과 이혼이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슬아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무릎 아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얘기할 때 슬아의 몇 남 몇 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릎 아래라는 거는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기어 다닐 때를 무릎 아래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쓰게 되면은 스스로 걷게 되면은 더 이상 슬아가 아니라는 거죠. 기어 다닐 때만 엄마가 아빠가 보호해주고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지, 쓰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그들의 삶에 그렇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개체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가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마보이, 마마걸 같은 성향들은 사실은 연애 기간에는 그게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참 좋고 애틋하고 자상한 배우자여서 나한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괴롭다. 마마보이, 마마걸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은요, 내가 웬만하면은 이혼하시라 마시라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하자 막 내가 막 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마마보이, 마마걸과 관련된 이혼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요 재밌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